안녕하세요. 컴퓨터 앞에 앉아서 제 사연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게 될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힘들었던 만큼 앞으로 남은 인생은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일들이 몇 가지 있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견 좀 들어보고 싶네요. 남편과 결혼을 하고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면 그걸로 만족해 하실 줄 알았지만 시모는 제 모든 걸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셨어요. 노력하는 만큼 시모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었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남편은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니 걱정하지 말라고 아무렇지 않은 척 넘어갔는데 저는 항상 불편한 마음이 사라지지 않아 많은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었는데 남편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서운한 걸 시모에게 얘기하기에도 안 좋은 상황을 만들게 될 것 같아 계속해서 참고 넘어가기만 했었는데 그런 관계가 지속이 되다 보니 어느새 마음의 상처가 커지게 되면서 시모가 주말에 시댁에 오라고 하셨는데 하필 전날에 몸살이 심하게 걸려서 가지 못할 상황이 생기고 말았어요. 남편은 시모에게 전화를 걸어 제 몸 상태에 대해 설명하면서 다음에 다시 약속 잡는 게 어떻겠냐고 대화로 풀어나갔지만 시모는 몸살이 걸렸어도 시댁에 와서 쉬라며 수화기 너머로 화를 내시는 목소리가 제 귀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시모에게 더 안 좋은 이미지로 남게 될까봐 어쩔 수 없이 아픈 몸 이끌고 다음날 겨우 시댁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현관문에 들어서자마자 시모는 팔짱을 낀 채 저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하셨어요. 내가 이래서 30대가 꺾인 며느리를 얻고 싶지 않아 했던 거다. 아들, 네가 엄마 말만 들었어도 목소리 높일 일이 있었겠니? 앞으로 봐봐라. 몇 년만 지나면 여기저기 아프다고 이 핑계에 저 핑계 대면서 때만 되면 빠지려 들걸? 곧 나이 40을 바라보는데 아이는 가질 수 있을는지도 모르겠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마음에 드는 구석이 있어야 그거 보고 살아갈 텐데 사소한 거 하나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니 내가 속이 안 터지겠어? 엄마 말 안 들어서 분명 후회하는 날이 찾아올 거다. 엄마, 이 사람 이제 막 들어왔고 지금도 몸살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데 얼굴 보자마자 상처되는 말을 하셔야 돼요? 내가 오죽 속이 터졌으면 그랬겠니? 결혼은 서로 좋아서만 되는 게 아니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었는데 굳이 결혼하겠다고 고집 부리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받아줬다만 분명 후회할 날이 올 거다. 그리고 원래 몸살이라는 건 누워만 있으면 더 안 좋아지니까 쉬지 않고 계속 움직여야 되는 거야. 그네 온다고 했으니까 서둘러서 음식 준비하도록 하자. 어머님, 제가 지금 서 있기에도 힘든 상태라 당장 주방에서 음식 준비할 수 있는 몸이 아닌데 봐주시면 안 될까요? 봐주긴 뭘 봐줘? 잘난 것도 하나 없으면서 두 다리 쭉 뻗고 쉬겠다는 거니? 내세울 게 없는데 몸으로라도 때워야지. 의사 집안에 대기업 다니는 내 아들 꼬셨으면 그만한 각오는 하고 들어온 거 아니야? 어디서 지금 시애미가 말하는데 말대꾸를 하고 있는 거니? 곧 있으면 애들 오니까 서둘러 주방으로 들어가 준비해라.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니까 헛되고 움직이래도. 엄마, 전화 통화했을 때와 다르잖아요. 일단 집에 오면 이 사람 쉬게 해준다면서요. 이러다 쓰러지면 책임지실 거예요? 몸살로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사람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본 적 없다. 당장 주방으로 들어가래도. 시모는 오래간만에 모두가 모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 집에 와서 쉬라고 말씀하셔서
어쩔 수 없이 힘든 몸 이끌고 시댁에 왔는데 시모는 전화 통화했을 때와 다르게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셨고 남편도 이런 상황들을 난감해하고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더욱더 안 좋아질까봐 어쩔 수 없이 이 악물고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간단하게 준비하겠다는 시모의 말과 다르게 엄청나게 많은 음식 재료가 산처럼 쌓여져 있었습니다. 입을 다물지 못하는 저를 보더니 제 앞에 앞치마를 던지셨어요. 그리고 서둘러 움직이길 원하시길래 어지러운 거 참아내면서 시모를 도와 음식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움직이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앞에 시야가 검게 변할 정도로 몸 상태가 안 좋아졌다는 걸 점점 더 심각하게 느끼게 되었고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 시모에게 다시 한번 힘겹게 부탁을 했어요. 하지만 제 말을 무시한 채 더욱더 많은 걸 시키셨고 결국 제 몸을 버티지 못한 채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있던 시모는 저를 걱정해 주시기는커녕 집안이 떠나갈 정도로 당장 일어나라고 소리를 치시는데 저도 모르게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데 엄살 부리지 말라며 저를 강제로 일으키셨어요. 너무 서러웠지만 입술을 꽉 깨물며 겨우 음식 준비를 끝마치고 있을 때 형님 내외가 시댁에 도착하자 시모는 더욱더 분주하게 움직이라며 재촉을 하셨어요. 형님 내외는 둘 다 의사라 시모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었죠. 저는 딱히 내세울 거 없이 고졸에 대기업 하청업체 일반 사무원으로 일을 하다가 남편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된 터라 시모의 대우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잘난 거 없는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곤 몸으로 때우는 거밖에 없다며 시모는 무조건 몸 쓰는 일은 전부 저를 시키셨죠. 그렇게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식사를 하기 위해 준비한 음식들을 세팅하고 있는데 형님이 주방으로 들어와 시모에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저한테는 온갖 인상 다 쓰시더니 형님한테는 한없이 사랑스러운 친딸처럼 밝게 웃어주시면서 오는 길 힘들지 않았냐며 되려 걱정을 해주고 계셨네요. 그런데 동서, 몸 어디가 안 좋은 거야? 안색이 하얗게 떴는데, 그리고 식은땀도 많이 나는 걸로 봐서 몸살이 온 건가? 말도 마라. 오늘 오기 전날부터 어찌나 꾀를 부리던지 몸살 걸렸다고 오늘 안 오려고 했다니까. 나 혼자 이 많은 음식을 혼자 준비하라고 골탕 먹이려는 게 눈에 훤히 보이는데 내가 그 꼴을 보고 가만히 있겠어? 당연히 내려오라고 난리쳤지. 어머님, 저 정말 몸이 안 좋은 거 보시고도 그런 말이 나오세요? 지금 더 이상은 버티기 힘들 것 같아서 먼저 방에 들어가 볼게요. 다 모였는데 어딜 들어간다는 거야? 음식 준비하면 끝이니? 먹다가 비어있는 접시가 있으면 음식 채워줘야 하고 부수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혼자 들어가서 쉬면 심히 보고 고생하라는 거야? 어른이 아직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지금 들어가겠다는 말이 나와? 이제 시작이니까 자리 지키고 있거라. 뭐하고 있어? 서둘러 바쁘지 않고. 이미 한계치에 도달한 상태였기 때문에 더 이상 시모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당장 눕지 못하면 정말 몸이 못 버틸 것 같아 시모에게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 하고 방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남편은 시숙과 대화를 주고받고 있다가 제가 방으로 들어오자 당황스러웠는지 눈치 보며 밖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침대에 누우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제 고개가 뒤로 제껴지면서 머리채를 잡히고 말았습니다.
시모가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는지 무작정 화를 내기 시작하셨어요. 저 하나 때문에 이제 막 시댁에 온 형님과 시숙이 기분이 좋겠냐며 쉬지 않고 막말을 쏟아내셨습니다. 점점 상황이 심각해지자 남편은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었는지 시모를 방에서 끌고 밖으로 나갔어요. 거실에서 남편과 시모가 싸우는 소리가 방에서까지 들렸지만 제가 살아야 했기 때문에 그냥 무시한 채 눈을 붙였고 얼마나 누워 있었는지 눈을 뗐는데 밖이 너무 조용한 것 같아 힘든 몸을 이끌며 방문을 열고 조용히 밖으로 나왔는데 주방에서 시댁 식구들이 함께 모여 술 한잔 걸치면서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제가 없는 상황에서 서로 웃고 떠들며 분위기를 즐기고 있길래 저 때문에 또다시 얼굴 붉히게 되는 일이 생길까봐 몸을 돌려 다시 방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형님의 목소리를 듣게 되었네요. 어머님이 이해하셔야지 어쩌겠어요. 원래 못 배운 사람일수록 눈치도 없고 자기중심적인 성향이 강하잖아요. 본인만 힘들다고 생각한다니까요. 서방님이 이런 건 중간에서 처신을 잘해야 한다고요. 무조건 동서편만 들어준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어머님은 서방님이 결혼하겠다고 처음 동서를 데리고 왔을 때부터 마음에 안 들어 하셨던 거 아시잖아요. 내가 지금 속이 얼마나 타들어가겠어? 나이라도 젊으면 내가 말이라도 안 하지. 먹을 만큼 먹어서는 새며느리 들인 것 같은 느낌도 아니고 그렇다고 요즘 젊은 애들처럼 애교가 많은 것도 아니라 꼭 내 아들이 재혼한 것 같은 느낌이라니까. 솔직히 저도 최소 30대 초반은 될 줄 알았는데 중반이라는 말에 엄청 놀랐잖아요.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닌데 동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알아주는 것 같진 않으니까 저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고요. 어머님 때는 며느리가 말대꾸라도 하면 머리채 잡히고 밖으로 내쫓길 정도였다는데 저런 식으로 나오는 거 보면 정말 한심한 것 같아요. 정말 왜들 그럴까? 사람마다 개인 역량이 다른 거고 몸이 아프다는데 꼭 이런 식으로밖에 말을 못해요? 제가 그래도 저 사람 남편인데 적당히 하셔야죠. 내가 좋아서 결혼하고 살겠다잖아요. 한 번만 더 제 앞에서 저 사람 험담하면 그때는 가만히 있지 않겠어요. 형님도 저를 많이 무시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남편 앞에서 제 험담을 한 건 너무하다 싶었어요. 하지만 몸이 너무 안 좋았던 터라 얼굴 붉히며 싸워봤자 제가 더 역효과를 불러일으킬까봐 조용히 방으로 들어와 서러운 마음에 눈물을 훔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식사 자리가 끝이 났는지 남편이 방으로 들어오는 소리에 침대에서 일어나 남편에게 앞으로 시댁에 오고 싶지 않다며 부탁을 하게 됐어요. 남편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제 의견을 따라주었고 어느 정도 술을 먹은 남편은 대리를 불렀어요. 그리고 조용히 시댁에서 나와 남편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중간쯤 가고 있는데 시모에게 전화가 왔어요. 한마디 말도 없이 떠난 부분에 대해 깊은 사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며 큰소리치기 시작하자 남편이 이런 기분으로 도저히 함께할 수 없을 것 같다며 전화를 끊은 뒤 저희 부부는 그렇게 집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전화를 하신 적이 없었지만 항상 긴장을 늦출 수가 없어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제 몸이 계속 안 좋아지는 것 같아 병원에 찾아가 상태를 확인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속이 울렁거리기 시작하더니 멀미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시작했죠.
처음 느껴보는 몸 상태였고 병원에서 제 몸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데 의사가 저보고 임신한 거 아니냐며 산부인과를 가보라는 말에 의사의 말대로 산부인과에서 진찰을 받는 순간 제 몸에 새 생명이 자라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갑자기 몸에서 변화가 왔던 건 뱃속에 아이가 생겼다는 신호였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리자 예상하지 못한 말을 들어서 그런지 많이 당황해하는 것 같더니 잠시 뒤 수화기를 통해 남편은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나이가 있는 만큼 아이를 간절히 원했었는데 다행히도 결과가 좋아서 앞으로 몸조심하라는 의사의 말에 최대한 집에서 안정을 취하면서 부모님께도 이 소식을 알렸어요. 부모님은 당연히 기뻐하셨지만 이 소식을 시모에게는 알려드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또 다른 상처를 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걱정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순간 시모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내 아들한테 방금 전화 왔다. 너 임신했으니까 건들지 말고 전화할 거면 좋은 말만 해주라고. 어떻게 된 게 엄마한테 그 난리를 피워놓고 사과 한마디 없이 무조건 너를 건드리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듯 화를 내는데 내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 못 먹고 못 배운 네가 애 하나 임신했다고 하니? 내 아들이 흥분해서 난리치는데 그런 말을 듣고 있는 내 기분이 어땠을 것 같니? 그동안 힘들게 키운 자식놈이 여자한테 한눈 팔려 결혼까지 했는데 애까지 임신을 해버리니 엄마한테 막말을 퍼붓고 끊어버렸는데 내가 너를 살갑게 대해줄 거라 생각했어? 어차피 뱃속에 있는 그 아이도 결국 불량품일 뿐이야. 네가 그 모양 그 꼴인데 당연히 그 길을 똑같이 따라가지 않겠어? 원래 자식은 부모의 족쇄를 물려받게 되어 있는 거야. 그 아이도 참 불쌍하지. 뱃속에 있는 더러운 양수에서 자라는데 얼마나 힘들겠어? 안 그래? 제가 어머님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뱃속에 있는 아이까지 욕을 먹어야 하는 거죠? 그 사람이랑 열심히 살려는 마음밖에 없는데 그냥 좋게 봐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순 있지만 그래도 저도 어머님 며느리잖아요. 제가 나중에 어머님한테 정말 필요한 존재가 될 수도 있는 건데 꼭 상처를 주셔야 속이 후련하세요? 차라리 서로 얼굴 붉히며 살 바엔 그냥 인연 끊고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뭐 어머님이 좋아서 온갖 욕 다 먹어가며 노력하는 줄 알아요? 전부 그이가 저를 아껴주고 노력하기 때문에 저도 그만큼 하려고 했을 뿐이에요. 시모는 제가 대들기 시작하자 화가 많이 나셨는지 갑자기 전화를 끊으셨어요. 시모의 성격상 무조건 집에 찾아오셔서 난리칠 게 뻔할 것 같아 일단 친정집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시모가 아무런 반응을 나타내지 않았고 남편은 저와 시모가 나눴던 대화들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아 보였어요. 제가 친정에 있다고 얘기하자 남편이 부모님 집으로 찾아왔고 오래간만에 부모님과 함께 외식을 한 뒤에 저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네요. 뭔가 느낌이 좋진 않았지만 저와 더 이상 상대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거라고 판단한 뒤에 저 또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계속되는 스트레스가 아이한테도 좋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좋게 생각하려 노력했어요.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시모에게 연락이 없다는 거 하나만으로 마음이 너무 편했었는데 갑자기 핸드폰에 쉬지 않고 문자가 오길래 확인하는 순간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저밖에 모른다던 남편이 다른 여자와 만남을 이어오고 있었고
수십 장의 사진을 저에게 보낸 사람은 다름 아닌 시모였어요. 그리고 뒤이어 초인종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고 인터폰을 확인해 보니 시모가 문을 열어주길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무방비 상태에서 갑자기 찾아온 시모를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몰라 어쩔 수 없이 현관문을 열어드렸고 시모는 소파에 앉으신 뒤 저보고 자리에 앉으라며 손짓을 하셨습니다. 그리곤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시더니 한마디 하셨죠. 사진 확인했지? 어떻게 된 건지 알고 싶을 것 같아 내가 직접 찾아왔는데 기분 나쁜 건 아니지? 오히려 나한테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내 아들이 지금 바람 피우고 있는 걸 내가 직접 증거물 확보해서 너한테 보여줬잖아. 별거 없어. 그냥 이 서류에 도장만 찍으면 되는 거야. 내 아들이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는 걸 봤는데 이혼해야 되지 않겠어? 나는 그냥 다리 연결만 해준 것뿐이야. 나머지는 내 아들이 알아서 인연을 만들어 간 거라고. 남자는 원래 자기 여자가 있어도 다른 여자를 가지고 싶어하는 욕망이 자리 잡혀 있기 때문에 접근하는 여자 마다하지 않는 법이지. 내 아들도 본능대로 움직인 것뿐이고 설마 이런 모습을 보게 됐는데 내 아들과 계속 살겠다는 건 아니지? 더 큰 상처 받기 전에 이쯤에서 정리해라. 그동안 연락 한 통 없으셨던 게 이런 계획을 꾸미고 계셨던 거예요? 그동안 가정에 충실했던 그 사람한테 여자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혼하지 않겠다면 어쩌시려고요? 제가 그냥 순순히 당하고만 있을 거라 생각한 건 아니시죠? 그래서 어쩌려고?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데? 그냥 몇 푼 지어줄 테니까 그거 가지고 쥐 죽은 듯이 얌전히 살아. 아무래도 그냥 말로는 들어먹을 것 같지 않아서 내가 또 다른 증거물을 가져왔는데 이거 보면 확실하게 마음 굳힐 수 있을 거다. 시모는 저에게 또 다른 증거물 하나를 건네줬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던 내용물을 확인해 보니 남편이 만나고 있는 여자가 임신 중이라는 확인 서류였어요. 남편이 시모의 계획에 넘어간 것도 엄청난 충격이었지만 다른 여자를 만나 임신까지 시켰다는 거에 너무 큰 실망을 하고 말았네요. 시모의 계획으로 시작된 거라 하지만 남편이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는 것들인데 시모의 게임에 넘어갔다는 현실이 너무 큰 상처로 다가오게 되었죠. 시모는 그날 하루 생각할 시간을 주겠다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에 퇴근한 남편이 집으로 들어왔어요.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나를 버리고 왜 다른 여자를 만난 거야? 여기 핸드폰에 있는 사진들의 모습들이 전부 다 사실이냐고. 엄마가 왔다 갔구나. 그래서 이제 어쩌려고. 어차피 내 편 대어줄 거 아니잖아. 나 좋다고 뛰어드는 여자 마다할 이유가 뭐가 있어? 원래 엄마가 의도적으로 이런 계획을 가지고 나한테 접근했다는 거 알고 있었거든. 그런데 소개해준 여자와 대화를 주고받다 보니 나와 너무 잘 맞더라고. 당신이 채워주지 못했던 걸 그 여자는 금방 알아차리고 내 옆에 있어주는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겠어? 당신보다 좋은 점이 수도 없이 많은데 굳이 이 결혼 유지할 필요 없잖아. 위자료 그거 얼마 되지도 않는 거 줄 테니까 여기까지만 하자. 그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럼 지금 내 뱃속에 있는 당신 아이는 어쩔 건데? 아빠 없는 아이 만들 거야? 그렇다고 지금 만나고 있는 그 여자의 뱃속에 있는 아이를 버릴 수는 없는 거잖아. 최대한 나와 잘 맞는 사람과 사는 게 앞으로 남은 인생 신중하게 결정해야 되지 않겠어?
그리고 이 집도 내가 마련한 거잖아. 조만간 처분하기로 했으니까 서둘러 당신 짐은 빼는 게 좋을 거야. 뱃속에 있는 아이한테는 아빠의 자격으로 앞에 설 수 없으니 당신이 좋게 얘기해줘. 남편은 시모의 게임에 넘어간 것도 모자라 그 여자를 향한 마음이 진심 같아 보였습니다. 거기에다가 애까지 임신한 상태라 저 또한 남편에게 받았던 상처만큼 대응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그 사람과 이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처음으로 법적인 이혼 절차를 밟았고 남편에게 위자료 청구한 뒤 남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혼하는 데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었는데 이혼하는 건 순식간이더라고요. 그렇게 법적으로 숙려 기간이 끝나고 남이 된 상태에서 제 곁에는 남편이 아닌 부모님이 저를 지켜주고 계셨네요. 시간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가더니 어느새 출산까지 이어지게 되었죠. 차라리 잘 됐다 싶었어요. 시댁에 머물러 있어봤자 아이한테도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할 게 눈에 훤히 보였거든요. 처음에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받아들이기가 힘이 들어 몇 번이나 눈물을 흘렸지만 시간이 약이라고 남편 없는 환경에도 잘 적응해서 살아가게 되더군요. 그렇게 남편 없이 살게 된 삶이 어느덧 10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고 그동안 정말 쉬지 않고 달려오며 먹고 살겠다고 여러 일들을 해오다가 시립병원 채용장에 일자리가 하나 있어 면접을 보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상당히 충격적인 광경을 보게 되었죠. 면접 일정에 제 아들이 학교가 끝나는 시간이라 양해를 구하고 같이 병원을 들리게 되었고 별탈 없이 면접을 보게 됐는데 일손이 많이 부족하다며 웬만하면 다음날 바로 출근해주길 원하고 있었어요. 저는 바로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 다음날부터 출근하기로 결정한 뒤에 병원에서 나오려고 하는데 그 순간 제 두 눈앞에 휠체어를 타고 있는 시모가 간호사의 도움을 받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10년간 한 번도 얼굴을 마주한 적 없던 시모가 시립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모습을 보니 세월은 비켜갈 수 없었는지 건강 상태가 안 좋아 보였어요. 시모도 저를 보고 많이 놀란 얼굴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모가 요양병원에 있다는 걸 알게 된 이후 이곳에서는 근무를 할 수 없을 것 같아 관계자에게 사정이 있어서 다음날부터 일을 하지 못할 것 같다고 얘기하자 시모가 제 말을 유심히 듣고 있다가 갑자기 휠체어를 타고 가까이 다가오더니 제 손을 잡으며 요양병원에서 일을 해주길 원했어요. 우리가 10년 만에 얼굴 보는 건데 그래도 인사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니? 옆에 있는 애가 내 손자인 거야? 무슨 말을 하시려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당신이랑 대화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여기에서 일을 하면서 10년 전처럼 당신 며느리처럼 수발되길 원하는 건가요? 어떻게 된 게 그때나 지금이나 바뀐 게 전혀 없으세요? 더는 대화조차 하고 싶지 않네요. 잠깐만. 내 말 좀 끝까지 들어봐.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너밖에 없어서 그래. 자식 새끼 힘들게 키워놨더니 그놈들이 내가 병 걸리고 몸이 약해지니까 나를 요양원에 보내놓고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더라고. 벌써 5년이나 흘러버렸다. 그네는 의사 생활도 바쁜데 나까지 신경 쓰기 힘들다며 요양원 돈만 보태준다며 한 번도 안 나타나고 작은 아들은 너를 내치고 새살림을 차린 여자와 살다가
얼마 전 여태 잘 키운 손자가 다른 놈의 자식이었다는 걸 알게 돼서 또다시 이혼하고 나를 원망하며 이곳에 버려놓고 이미 자취를 감춘 지 오래야. 나를 모시는 게 싫다고 갑자기 사라져 버렸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 혼자 요양원에서 이러고 있는데, 그래도 네가 내 첫며느리이지만 옆에 있는 이 아이는 내 친손자 아니니? 얼굴이라도 보면서 남은 인생 말동무라도 해주면 안 되겠니? 하루하루가 너무 외로워서 견디기 힘들구나. 과거에 내가 했던 잘못들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시간을 주면 안 될까? 이렇게 부탁하마. 이곳에서 사는 게 너무 답답하고 견디기가 힘들구나. 시모는 저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며느리로 있었을 때가 훨씬 좋았다고 과거를 후회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시모의 부탁을 거절했고 등을 돌려 요양원에서 나오려 하자 시모는 저를 따라가겠다며 병원에서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제 팔을 잡고 끝까지 놔주려 하지 않던 시모는 자식들에게 버림받고 요양원 생활을 하면서 살고 있는 모습을 보니 참 안타까웠죠. 결국 저는 병원에서 근무하지 않기로 했지만 제 아들이 할머니를 봐버린 상태라 그동안 물어본 적 없던 아빠의 존재와 할머니의 얼굴을 다시 보고 싶어 하네요. 이런 상황이 저를 더욱더 괴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다시 엮이고 싶지 않은데 하필 이런 식으로 만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제 아들에게 뭐라고 말을 해주는 게 좋을까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이 많습니다. 아들이 나이를 먹어갈수록 아빠에 대한 존재를 그리워하는 것 같아 너무 미안하기만 하네요. 최대한 좋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면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요양원에서 만난 시모와 두 번 다시 얼굴을 마주하고 싶지 않네요. 오늘도 행복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자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환경에 따라 변할 수도 있지만 태어날 때부터 이미 어느 정도 사람의 본성이 정해진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겪었던 상황을 직접 두 눈으로 보게 되면서 많은 걸 느낄 수가 있었고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을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시작된 건 제 아이와 같은 또래인 형님의 아이가 같은 학교를 다니게 되면서부터 마찰이 생기기 시작하더니 결국 엄청난 사건이 터져 버렸습니다. 제 딸이 다니고 있는 학교로 형님의 아이가 전학을 왔어요. 아주버님의 회사 문제로 겸사겸사 전학을 오게 된 거였는데 제 딸과 같은 반으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여기까지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게 가족들과 함께 지내면 서로 의지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었다는 걸 시간이 지나고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같은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잘 지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제 딸도 사촌과 같은 반에 배정돼서 서로 의지하고 좋은 점이 많다며 1학년 생활을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을 했었습니다. 형님과 저와의 사이가 나쁜 것도 아니라서 아이들도 잘 지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 딸의 얼굴 표정이 안 좋아졌고 얼굴에 근심이 한가득이더라고요. 처음에는 말을 잘 안 하려고 해서 답답했는데 나중에 학교에 생활을 하는데 문제가 생겼다는 걸 저에게 전부 털어놓게 되었고 이 일로 인해 가족 간의 분열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제 딸이 집에 울면서 들어왔어요. 그 모습을 보게 된 저는 너무 놀라 방으로 들어가는 딸의 뒤를 따라 들어간 뒤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는 딸을 진정시키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한참 동안 말을 하지 않으려 했던 제 딸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는 형님의 딸이 다른 아이들과 어울려서 제 아이를 따돌린다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잘 지내는 것 같더니 갑자기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언제부터였냐고 물어보자 꽤 시간이 지났었는데 잘 지내보려고 노력했었지만 쉽지 않았는지 그동안 힘들었다는 말을 꺼냈어요. 그래서 가족끼리 따돌린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저는 곧장 형님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그런데 수화기를 통해 들린 형님의 말은 저에게 충격을 안겨주었네요. 애들이 놀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별것도 아닌 일로 전화해서 뭐 어쩌자는 거야? 동서는 내가 내 딸을 주의시켰으면 좋겠어? 그걸 원하는 거야? 형님, 학교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잖아요. 어린애들도 아니고 한창 예민한 나이인 거 모르는 것도 아니면서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하세요? 우리가 남도 아니고 가족이잖아요. 같은 반으로 배정을 받았으면 서로 의지하면서 잘 지내면 되는 건데 반에서 에리가 주동해서 재은이를 따돌렸다는데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반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직접 에리랑 통화하고 싶은데요. 바꿔줄 수 있죠? 잘못된 걸 바로 잡아줘야 나중에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아서요. 학창 시절 때 받았던 상처가 평생 간다는데 서로 웃으면서 좋게 학교 생활 마무리하면 좋잖아요. 바꿔주기 싫으면 형님이 말 좀 잘해주세요. 동서는 지금 나한테 무슨 말을 듣고 싶은 거야? 내 입에서 미안하다는 말이 듣고 싶어? 내 딸 주의시키고 앞으로 서로 잘 지낼 수 있게 나보고 교육하라는 걸로 들리는데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냐니까? 에리 말로는 걔가 따돌림 당할 짓을 한다더만. 재은이가 반에서 1등이라며? 그래서 애들 무시하고 엄청 잘난 척 한다던데? 공부 잘하는 애들 특징 있잖아. 자기가 남들보다 우월하게 생각해서 말도 섞지 않으려 하고 꼴에 반해서 회장이라고 애들을 지적하려 들면 누가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겠어. 당연히 자연스럽게 불만이 따라오게 되는 거잖아. 공부 좀 한다고 남을 무시하는 그런 버릇, 그것부터 고쳐야 할 것 같은데? 제가 학교 생활에 대해 물어보니까 에리가 질이 안 좋은 애들과 어울려서 걱정이 되니까 염려되는 마음에 그런 애들과 어울리는 거 조심하라고 했다던데요. 남도 아니고 사촌끼리 안 좋은 애들과 어울리면 당연히 걱정되는 말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계속 이런 식으로 상황을 안 좋게 만들면 같은 반에서 생활하기가 힘들지도 몰라요. 어머머, 그 말 뜻은 지금 내 딸을 전학시키기라도 하겠다는 거야? 동서가 별것도 아닌 일을 부풀려서 상황을 더 안 좋게 만들고 있다는 건 생각 안 해봤어? 나랑 동서가 안 좋은 감정으로 이어지면 애들한테도 영향이 간다는 거 모르는 거 아닐 텐데 쓸데없는 일로 괜히 상황만 악화시키지 말고 동서애나 똑바로 교육시켜. 제가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형님은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을 했어요. 전화 통화를 하는 동안 저도 기분이 안 좋아졌고 차라리 얼굴을 대면하고 상황을 풀어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 돌아오는 주말에 시댁 모임이 있었는데 그때 다시 한번 대화를 해보는 걸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가족 모두가 시댁에 모였을 때 필요한 말은 해야 될 것 같아 전화통화로 했던 말을 다시 한번 이어갔어요. 형님은 과일을 먹다 말고 포크를 테이블 위에 던지더니 저에게 화를 냈습니다. 동서,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저번에 전화로 얘기 끝냈으면 됐지. 왜 어머님 댁에 와서까지 그 말을 꺼내는 건데? 좋은 분위기 다 망칠 작정이야? 형님, 제 딸 재은이가
요즘 이 문제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있어요. 우리가 남도 아니고 가족이잖아요. 서로 좋게 지낼 수 있는 건데 따돌리는 건 나중에 심각한 문제로까지 이어진다는 거 모르지 않잖아요. 그때 통화했을 때 갑자기 끊어서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에리, 너는 우리 재은이를 따돌려야 되겠어? 남도 아니고 가족인데 서로 의지하면서 잘 지내면 얼마나 좋니? 그게 힘든 일도 아니잖아. 그리고 질이 안 좋은 애들과 어울린다며? 제가 누구랑 어울리던 그건 제 자유 아니에요? 그런 것까지 제가 왜 일일이 감시를 받아야 되는 건데요? 한두 살 먹은 나이도 아니고 저도 다 분간할 줄 알아요. 저와 함께 어울리는 애들 겉으로만 센 척하는 거지 다른 애들과 다를 바 없다고요. 우리 반에서 절반 이상이 재은이 싫어하는데요? 자기가 선생도 아니면서 꼴에 학급 회장이랍시고 애들 통제나 하려 들고 공부 잘하는 애들끼리만 어울려 다니는데 그 꼴이 다른 친구들 보기에 얼마나 재수없는지 아세요? 에리, 너 지금 어른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네가 질이 안 좋은 애들과 어울리니까 걱정돼서 얘기한 거라는데 이런 식으로 어른 말에 말대답하고 상황을 악화시켜서 네가 얻어가는 게 뭔데? 걔들이 앞으로 네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니? 어느 정도 정신이 박혀있는 애들과 어울려야 미래도 계획할 수 있고 다른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는 건데 그런 안 좋은 애들과 어울리면 나쁜 것만 배우게 되잖아. 그래서 걱정돼서 말을 해줬으면 좋게 받아들여야지. 반에서 네가 중심으로 재은이를 따돌리면 앞으로 어떻게 얼굴 보며 지낼 건데? 너희들은 다른 애들과 다르게 평생 얼굴 보며 살아야 되는데 벌써부터 이런 식으로 안 좋은 감정을 만들게 되면 나중엔 서로 등 돌리고 살게 되는 거라고. 지금은 뒤에서 받쳐주는 부모가 있으니까 걱정이 없겠지만 나중에 너희들끼리 남았을 때 누구 하나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도움을 주고받아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분열이 생기면 서로 돕고 살지도 못한다. 그리고 형수님도 너무 애만 감싸고 돌지 마세요. 재은애미, 너는 지금 내 앞에서 뭐 하자는 거니? 이런 얘긴 나로 풀어야 되는 거 아니야? 에리가 얼마나 당황스럽겠어? 네 애만 잘났니? 가족이면 생활 전체를 감시해도 된다는 거야? 애들이 성향이 같은 것도 아니고 서로 어울리고 노는 부류가 다른 건데 에리가 친하게 생각하고 있는 애들한테 질이 안 좋다면서 그만 어울리라고 하면 얘 입장에서는 얼마나 난처하겠어. 다른 반도 아니고 같은 반인데 친하게 지내다가 갑자기 등 돌리면 앞으로 얘 학교 생활을 어떻게 책임질 건데? 너희들이 같은 반이라도 서로 그냥 모른 척 하면서 지내라. 할미가 봤을 때 그게 제일 현명한 방법이야. 어차피 각자 인생 알아서들 사는 건데 이런 식으로 상황을 심각하게 만들 바엔 서로 투명인간 취급하면서 지내면 얼굴 붉힐 일도 없고 이런 문제도 안 생기게 될 거다. 어차피 2학년 올라가면 다른 반 될 수 있는 확률이 더 크잖니? 1년 금방 가니까 더 이상 이 문제로 가족들 간 분열 만들지 말고 다시는 내 앞에서 학교 문제 입 밖으로 꺼내지 말거라. 시어머니는 화가 많이 났는지 가족들에게 한마디씩 했지만 잘못의 원인이 제 딸과 저에게 있다는 말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런 시모의 말에 너무 어이가 없었고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았어요. 형님네가 되려 잘하고 있다면서 두둔해 주는데 그 모습이 저에게는 너무 서운하게 다가왔습니다. 남편도 시모의 말에 기분이 안 좋았는지 자리에서 일어났고 이어서 제 딸도 일어나길래 저희 가족은 더 이상 상대조차 하고 싶지 않아 먼저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렇게 안 좋은 감정이 오고 간 이후부터 제 딸은 학교 내에서 형님 딸과 서로 아는 척 하지 않고 지내게 되었고 상황은 점점 더 안 좋게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반에서 어느 정도 힘이 있는 애들이
한 명을 따돌리게 되면 따돌림 당하는 애의 편을 들어주거나 어울리게 되면 같은 입장이 될까봐 두려워서 제 딸과 점점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을 제 딸과 친한 친구에게 연락이 와서 알게 되었습니다. 학교 생활 잘하고 있던 제 딸이 형님의 딸 때문에 학업에 집중도 못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자 더 이상은 좋게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불시에 학교에 찾아가 어떤 상황인지 살펴보고 선생님과도 상담 좀 해보려고 학교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제 딸의 반에 도착해 교실란을 살펴봤는데 자리에 없는 것 같아 반에서 나오는 아이한테 물어보니 교무실에 갔다는 말을 하더군요.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니까 에리와 재은이가 다퉜다면서 아침부터 난리도 아니었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너무 놀란 저는 급하게 교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눈앞에 보이는 충격적인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고 무릎 꿇고 있는 제 딸을 서둘러 일으켜 세운 뒤 교무실이 떠나갈 정도로 화를 냈습니다. 어머님, 지금 재은이한테 뭐 하는 짓이에요? 무릎까지 꿇어야 할 정도로 잘못한 게 있었나요? 삿대질을 받아야 할 정도로 죄를 지었냐고 물어보잖아요. 동서, 지금 어머님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혼낼 짓을 했으니까 무릎 꿇고 있는 거잖아. 아주 성격이 고약해서. 내 딸 얼굴 좀 보라고. 손바닥 자국 안 보여? 얘가 보면 본데 없이 큰 지엠이 판박이야. 어쩜 성격이 이리도 똑같냐? 이러니 애들한테 따돌림이나 당하지. 반에서 1등하면 뭐해? 하는 짓이 저급한데. 에리가 먼저 시작한 거라고요. 제 사물함에 있던 책을 전부 찢어버렸고 우리 엄마한테 이혼녀 주제에 자기를 가르치려 들었다고 제 뺨에 먼저 손을 올렸는데 어느 누가 참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연달아 애들 5명이 제 머리끄덩이 잡고 넘어뜨렸다고요. 저는 조용하게 학교 생활하고 싶었는데 에리가 저와 엄마가 지금의 아빠가 새아빠라고 놀리면서 아빠 보고 애 딸린 여자랑 결혼했다며 친구들 앞에서 우리 가족 욕을 하는데 화가 안 나겠어요? 저도 정말 참을 만큼 참았다가 터진 건데 에리가 맞을 짓을 먼저 한 거라고요. 얘가 7시간 동안 무릎 꿇고 있었는데도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렸나 보네. 저기요, 담임 선생님이 공부 좀 잘한다고 해서 감싸고 도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잘못을 했으면 매질도 해야 되는 건데 요즘 애들 말로만 하니까 선생을 무시하는 거라고요. 이런 집안과 결혼시킨 내가 잘못이지. 비 한 방울 안 섞인 네가 무슨 가족이야? 시모는 갑자기 제 딸에게 달려들더니 버릇없이 대들었다고 손을 올려 뺨을 내리쳤어요. 순식간에 일어난 상황이라 말리기도 전에 시모의 손이 날라왔어요. 교무실에 울린 뺨 맞는 소리에 저는 경악을 했고 이성을 잃어버린 저는 시모의 뺨에 똑같이 손을 올렸어요. 형님은 저와 제 딸이 시댁의 중간에 끼어들어서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라며 저에게 달려들어 머리채를 잡았고 시모는 감히 자기 얼굴에 손을 올렸다고 미치광이처럼 날뛰면서 제가 왜 이혼을 했는지 알 것 같다며 남편과 갈라서라는 말과 함께 형님과 힘을 합쳐서 제 머리채를 잡아 사정없이 흔들어댔어요.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했었지만 저에겐 딸이 있어서 재혼에 대한 고민은 안 할 수 없었는데 남편은 제 딸을 친딸처럼 대해주었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제 딸에게 천천히 다가와 주었어요.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흐르고 제 딸이 지금의 남편을 새아빠로 받아들일 준비가 돼서 결혼까지 할 수는 있었지만 아무래도 남편은 초혼인데 저는 애 딸린 이혼녀라 시댁 집안에서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오랜 시간 설득해준 덕에 결혼을 허락받을 수 있었지만
항상 저와 제 딸에게 향한 불만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아서 그런지 항상 형님 딸의 편에서만 얘기를 들어주었지 제 딸의 편은 단 한 번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발은 안으로 굽는다는 거 그때 많이 느끼고 있었는데 이번에 형님 애와 제 딸이 서로 마찰이 있었을 때 시모가 학교에까지 찾아와 제 딸에게 막말을 퍼붓고 7시간 동안 무릎 꿇게 했다는 거에 억장이 무너졌어요. 담임 선생님도 저에게 연락을 취하려 했지만 시모가 시댁 집안의 어른으로서 모든 걸 알아서 처리하겠다며 저에게 연락하는 순간 더 크게 난리칠 거라는 말에 난처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재은이에게 달려드는 시모의 행동을 최대한 제지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그 말을 들었을 때 우라통이 터지더라고요. 만약 제가 자진해서 학교에 오지 않았다면 제 딸은 잘못도 없는데도 계속해서 무릎 꿇린 채 벌을 받고 있어야 했었을 겁니다. 제 딸의 얼굴에 손을 올린 행동에 대해 절대로 용서를 할 수 없었던 저는 양손으로 형님과 시모의 머리채를 잡아 둘의 머리를 사정없이 충돌시켜 버렸어요.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부딪히는 순간 시모와 형님은 제 머리를 잡고 있던 손을 놓더니 본인들의 이마를 만지면서 고통스러운 듯 교무실을 굴러다녔습니다. 저는 그 사이 제 딸을 데리고 교무실 밖으로 나가려는데 뒤에서 시모가 달려와 제 딸의 머리끄덩이를 잡았고 저는 시모와 제 딸을 떨어뜨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며 담임 선생님한테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는데 그 순간 교무실 문이 활짝 열렸고 눈앞에 학교가 떠나갈 정도로 학교장님이 시모를 향해 그만하라고 소리를 지르더니 제 딸의 얼굴을 보자마자 시모의 뺨에 손을 올렸어요. 지금 학교에서 뭐 하는 짓입니까? 당장 그 손 놓지 못해요? 얘 재은아, 괜찮니? 얼굴 좀 보자. 누가 얼굴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놨어? 당신이야? 4반 유 선생님, 이 지경까지 방관하고 뭐 하는 겁니까? 연수가 잡혀있는 날에는 학교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고 누누이 얘기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이에요? 그게요. 교장 선생님, 죄송합니다. 저도 제 선에서 최대한 해결 보려 했는데 상황이 갑자기 심각해져서 저도 수습을 하기가 어려웠어요. 오면서 어떤 상황인지 대충 들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까봐 내가 미리 애들한테 말을 해놓으라고 했던 건데 그래야 애들이 더 함부로 대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재은이도 조용히 다니고 싶어서 그랬던 거 아시잖아요. 저희도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될 줄 몰랐어요. 그렇잖아도 오늘 이 문제로 담임 선생님과 대화 좀 해보고 아버님 얼굴도 좀 뵈려고 찾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긴 거고요. 저들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었지. 두 번째 결혼 생활이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내 아들과 이혼을 했으면 잘 사는 모습을 보여줬어야지. 어떻게 또 저런 집안과 엮여서 우리 소녀가 이런 피해를 받아야 돼? 얼마나 대단한 집안이길래 너랑 우리 소녀를 이렇게 함부로 대해? 내가 교장의 권한으로 당장 저 학생을 전학시킬 테니 그렇게 하세요. 잠깐만요. 제 딸을 전학시킨다고요? 그건 안 되죠. 전학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전학 가면 제 딸의 이미지가 안 좋아진다고요. 그리고 제 딸 전학교에서도 강제 전학 보낸 거라 받아주는 곳도 없다고요. 지금 상황을 대충 보니까 동서, 전 시아버님이 학교장님이셨어? 아니 그런데 왜 그동안 말을 하지 않았던 거야? 동서가 나한테 한마디라도 해줬으면 이런 문제 생기지도 않았잖아. 저도 아픈 과거가 있는데 굳이 끄집어내서 형님한테 전부 다 설명해 줄 필요는 없잖아요. 서로 학교 생활하는 동안 조용히 보내자고 부탁했었잖아요.
제 개인적인 상황을 설명하면서까지 형님한테 부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었어요. 저도 더 이상 못 참겠어요. 내 딸에게 피해 준 거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요. 교장 주제에 감히 내 얼굴에 손을 올려? 내가 너한테 이혼한 각오에 대해 전부 다 설명해 달라는 것도 아니었고, 애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의 교장이 전 시아버지라는 말 한마디만 했어도 이렇게까지 심각해지지 않았을 텐데, 그 말 한마디 못해서 이 지경까지 왔으면 너한테도 잘못이 없는 건 아니지. 우리 손녀 얼굴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애를 7시간 찬 시멘트 바닥에 무릎 꿇려 놓고 참 뻔뻔하시네. 어른답지 못한 행동을 했으면 당연히 맞아야지. 유 선생, 당장 조 학생 강제 전학 준비하세요. 받아주는 것 없으면 학폭위 열고 강제 퇴학시킬 겁니다. 이미 한 번의 아픈 과거가 있는 저로선 제 과거를 털어놓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전 남편과 안 좋게 헤어졌기 때문에 전 시부와의 기억도 좋지는 않았었죠. 전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된 이유는 다른 학교 교사였는데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던 교사와 눈이 맞아 바람이 났던 거였어요. 그리고 두 눈 뜨고 보기 힘든 장면을 보게 되었고 결국 이혼까지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 남편이 다니던 학교가 수학여행을 떠났었는데 제가 그때 그쪽 근처로 출장이 잡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녁에 몰래 서프라이즈로 놀래켜 주려고 숙소 근처에서 전화를 했었는데 제가 같은 지역으로 출장 온 줄 모르고 있던 남편은 다른 여자 교사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너무 큰 충격이었고 처음엔 발뺌하다가 제가 증거물을 내밀자 결국 모든 걸 인정하면서 이혼을 선택하게 되었죠. 전 시부는 자기 아들의 행동이 교사 집안에 먹칠을 했다고 인연을 끊었다는 소식을 듣긴 했었는데 최근까지도 얼굴을 안 보고 사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겪었던 이런 과거의 아픔들을 전 시부가 제 딸이 다니고 있는 학교장이라는 말을 하게 된다면 하고 싶지 않은 과거의 기억들까지 전부 물어볼 것 같아 꺼려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최대한 서로 좋게 학교 생활하길 바란다고 부탁까지 한 거였는데 형님의 딸은 도가 지나친 행동을 저질렀고 이런 문제로 형님과 시모까지 개입을 하게 되면서 걷잡을 수 없게 된 거였습니다. 뒤늦게 상황 파악을 하게 된 시모와 형님은 저와 전 시부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최대한 좋게 풀어가려 했지만 형님의 딸이 제 딸을 향한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혼 가정인 주제에 문제 가정이 아닌 것처럼 행동하는 게 꼴보기 싫었다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으면서 같은 무리에 속하려 한다고 본인 입으로 전학을 가겠다며 자기 눈앞에 얼씬거리지도 말라고 제 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저는 어른으로서 교육을 잘못 받은 형님의 딸의 얼굴에 손을 올리려 했는데 교무실 문이 또 한 번 활짝 열렸습니다. 거친 숨을 내쉬면서 들어온 사람은 남편이었어요. 제가 연락을 한 적이 없어서 남편의 모습을 보자마자 당황스러웠는데 딸의 손에 핸드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른들끼리 안 좋은 상황을 만들었을 때 압수당해서 담임 선생님 책상 위에 있던 핸드폰을 가져온 것 같았어요. 제 딸은 이미 남편과 통화를 했었고 좀 전에 있던 상황들에 대해 전부 다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교무실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이성을 잃어버린 상태로 형님의 딸의 얼굴에 사정없이 손을 올려버렸어요. 그리곤 저와 제 딸의 앞에 서서 형님과 시모에게 얼굴을 붉히면서 막말을 퍼부었고 남편의 등장으로 상황은 순식간에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결국 전 시부는 학교장의 권한으로 형님의 딸을 강제 전학시켰고 제 딸은 정상적인 등교를 할 수 있었어요. 학교 내에선 제 딸이 교장의 친손녀라는 소문이 순식간에 퍼졌고
더는 제 딸을 괴롭히는 학생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상피제라고 직계 가족이 있는 학교에 그 자녀들이 다니지 않도록 배제하는 방안이 각 시에서 자체 지침을 만들어 결정하고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전 시부가 교장으로 있는 동안 제 딸이 같은 학교를 다니는 게 힘들어질 것 같아 제 딸도 다른 학교로 전학을 고려하고 있었는데 전 시부는 교장으로서 학교를 운영하는 게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다고 판단해 이미 제 딸이 사립학교에 입학을 하기 전부터 교장직에서 내려오려고 퇴임을 준비 중이셨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올해까지만 교장직으로 계셨다가 다음 해부터는 다른 교장이 학교를 관리하게 될 거라며 제 딸이 다른 학교로 전학 가는 걸 원치 않으셨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저는 형님과 시모가 저와 딸에게 손찌검하고 급식도 못 먹게 하고 부당하게 7시간 무릎 꿇린 행동들에 대해 소송 준비를 하고 있어요. 교내 복도와 교무실 내에 상시 녹화되고 있는 CCTV에 전부 다 찍혀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걸 활용해서 법적으로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저와 제 딸이 받은 상처 어떻게든 보상받을 생각이에요. 본인들이 저지른 행동에 대해서는 이번 일을 통해 잘못은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형님의 딸이 전학을 가게 된 이후 또 다른 문제가 터졌는데 현재 형님의 딸이 실종 중에 있습니다. 학교에서 불량한 학생들과 어울리더니 어느 날 갑자기 말도 없이 사라졌다고 하네요. 핸드폰도 꺼져 있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서 연락이 안 된 지 한 달이 넘어가고 있어요. 형님이 중간에서 행동을 똑바로 했다면 아마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을 테고 이런 안 좋은 상황까지 오지 않았었겠죠. 형님네는 애가 없어진 이후 완전 초상집이 되었다고 하네요. 상황이 안 좋게 흘러가서 결국 이렇게까지 됐지만 만약 에리가 이 사연을 본다면 하루빨리 집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람의 본성은 태어날 때부터 웬만큼 정해진다 하지만 살아가는 환경에 따라 많이 변하는 것 같아요. 형님이 애한테 보인 행실이 얼마나 안 좋았으면 이렇게까지 상황을 악화시켰겠어요. 시모도 만만치 않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도 남편이 정상적으로 자라왔다는 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이번 일을 통해 크게 깨달았습니다. 살다 보니 별일 다 겪게 되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